누가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하래? 대놓고 저녁밥 시간에 펼쳐지는 시사톡. 네, 대한민국의 뉴스를 경남 도민의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한전 듀오 함께하는데요. 국민의힘 전기풍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상현 도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따끈따끈한 뉴스가 있기 때문에 이거부터 파보고 총선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대 정원입니다. 정부가 발표를 했고요. 오늘 2025학년도에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전국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9년째 동결 상태였습니다. 3,058명으로 같았는데 자, 여기서 5,058명으로 2,000명이 무려 점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증원 수만 보면은 파격적인 결정을 정부가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전기풍 의원, 증원 규모로 봤을 때 올해 정원 65.4%에 달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전 국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예. 특히 경남 같은 경우에는 지방 의료에 필수 의료 부분들이 필요한데 의사 부족 사태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보건복지부에서 오늘 오후 2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00명을 증원하겠다. 예. 물론 아직도 뭐 의협이나 협상의 여지가 많이 있지만은 바로 반발하긴 했습니다. 그렇죠. 5,058명으로 무려 19년 만에 증원 대책을 발표한 겁니다. 예. 우리 장원시 같은 경우에는 100만이 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 의대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지방 의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좀 빠져서 예. 상당히 지금 그 반발세가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에 따르면 이제 경남도가 이 부분은 정부에 다시 요구한다라고 밝혔더라고요. 네, 이 그렇죠. 부분 여러분 예. 참고해 주시고요. 비수도권 의과대학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풍 의원 말씀대로 창원 의대 관련해서 바로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분명 아쉬운 대목도 있는데 오늘 뉴스 한상현 의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핵심은 지금 뭐 뽑는다고는 했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디에 정착하느냐가 제일 문제인 것 같고요. 뽑아놓고 그렇죠. 우리 지역에 머물 우리 수 있는가? 지역에 만약에 여기 지역 인재 선발을 한다 그런다면 또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왔다가 다시 가는 수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예. 더 많이 우려스럽고 두 번째는 제일 걱정되는 건 의협이 지난 정부 때도 이렇게 발표를 했었지만은 결국에는 통과치 못한 건 의협하고의 그 수기 과정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번에도 2,000명이면 너무 많은 숫자인데 예. 당연히 지역민으로서는 환영할 입장이지만은 두 가지 때문에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좀 네. 제발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건 좀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수기가 부족했으면 네. 정부가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을 지금 발표하는 이유는 있는 겁니까? 어떤 뭐 타이밍 같은 걸 분석해 본다면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제가 느꼈을 땐 지금 최저치를 우리 대통령님의 지지율을 찍고 있으니까 뭔가 하나의 전환점이 필요하지 않는가에 또 총선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 발표가? 지금 이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예. 그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그 수도권하고 지방하고의 예. 격차가 제일 심한 것이 의료 격차입니다. 예. 그리고 의협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산부인과라든지 소아청소년과 또 응급학과 맞습니다. 이런 필수 의료 분야에 예. 의사들을 좀 양성해달라 이런 쪽에 합의가 됐고 예. 또 공교롭게도 뭐 총선에 앞두고 있지만 여야가 다 공감하는 부분이 의사 확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룰 아이템이 많기 때문에 오늘 따끈따끈한 뉴스여서 저희가 처음으로 짚어봤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오늘 아침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산 진구 갑 5선의 서병수 의원에게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북구 강서구 갑에 출마해달라.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이제 경남으로 옵니다. 3선 김태호 의원에게는 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지역구인 양산 을 출마를 부탁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보기에는 PK 지역구에서 여당에서는 좀 험지로 볼 수 있는 이곳에 어느 정도 당선율도 높았던 그런 후보를 전략 배치한다, 뭐 전략 공천한다. 그냥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 뉴스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까? 네. 김두관 정말. 의원과 똑같은 말을 하시네요. 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사남과학. 저희 그러네요. 국회의원이라서 예. 어떠한 일을 4년간 해오셨는지 정말 면밀하게 봤는데요. 무엇을 하셨는지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잘 모르겠고요. 그에 반해서 저희 그 김두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웅상선 뭐 확대라든지 예. 3조 424억을 물론 혼자는 아니고 같이 계신 양산 가배 의원님하고 같이 노력해서 따오신 일이라든지 양산 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걸 옆에서 정말 정확하게 봤거든요. 네네.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환영한다. 예, 뭐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상징성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부울경 선거 분위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제 기존 본인의 지역구가 있는 뭐 예비 후보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존 지역구에서 다시 한번 나서게 되면은 어느 정도 확보된 표심 민심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당선 확률도 지금 출마해달라고 요청받은 지역보다는 높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따라갈 거라 보세요? 어떻게 저희 보십니까? 당은 이제 선민후사라고 그럽니다. 선민우사. 예, 아, 당이 예. 우선이 아니라 네네. 우리 국민이 더 우선이다. 아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 있고요. 사실 양산은 김해하고 거제까지 포함해가지고 예. 낙동강 벨트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여야 모두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 당세가 좀 부족한 분위기도 있었고요. 다만 김태호 의원처럼 예. 경남도지사도 하셨고 또 3선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한상현 의원님이 한 일이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 국회에 외교통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는 비율도 굉장히 높았고 예. 또 국회 일을 하다 보면 상임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에 조금 소홀했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지만 실제는 역량 있는 중진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충분히 본인 지역구에서 일을 많이 하셨고 그렇죠. 야, 이거 예. 매치업 무게감으로 보더라도 체급이 상당한 두 후보의 맞대결을 지금 제가 예상이 볼 되고 있는 때는 상황입니다. 대권 후보 두 분이 예. 같이 마주쳤다 이렇게 역량은 볼수 있습니다. 뛰어나시는데 한상현 의원이고요. 네, 역량은 정말 뛰어나신 건 잘 알고 있고요. 최연소 도지사도 지내셨고 누구보다 예. 더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 역량을 불행하게도 저희 지역구에선 저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물론 우리 김두관 위원장님이 너무 제가 이제 세게 나갈 수는 없는 거지만 위원장님이 노력하시는 모습을 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면 시민분들이 알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좀 이렇게 좀 관심 받는 케이스는 없습니까? 오늘 민주당 공관위의 1차 심사 결과, 그러니까 뭐 단수 공천 지역이라든지 뭐 네. 여기는 경선하겠다 이건 발표를 했던데요. 네. 예. 지금 현역 의원님들 중에서 3선이라든지 4선 의원님들이 용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10명이 넘어가고 예. 있고요. 예. 지금 당에서 정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는 여기는 공천이 뭐 이제 예. 끝났다고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완벽하게 공천이 끝난 상태는 아니라서요. 그렇지만 그리고 또 지역에서 열심히 뛰어온 지역에 관련되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견들을 다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총선이 다가오니까 여러 이야기를 저희가 쏟아낼 수가 있는 것인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아무래도 선거 룰이었습니다. 이제 어제 이재명 대표가 광주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에 대한 실마리를 어느 정도 풀어줬습니다.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라고 했고요.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 약속한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은 아울러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 대목을 강조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 총선 당시 나왔던 꼼수 위성정당 난립의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자 이번 총선 그대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제안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국민의힘 정기풍 의원 듣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좀그 이재명 당 예. 대표께서 그대로 21대하고 똑같이 준연동제를 할 것 같았으면 예. 왜 이제까지 안 했냐는 것이죠. 아 어차피 똑같이 갈 거면 그렇죠. 뭐하러 이렇게 그래- 돌아왔냐? 예, 이제까지 이제 병립형으로 갈 거냐 뭐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예. 이제 반발세가 심해지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차선책으로 선택한 거 아닌가. 예. 그러나 위성정당 출연이라든지 그동안에 이제 그 비례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여러 관심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과연 그 의석 한 석 더 얻기 위한 예. 그런 꼼수 아니냐. 아.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의석 확보 셈법에 대한 고민이었을 뿐이다. 그렇죠. 예. 만약에 준영동제로 예. 그대로 갈 것 같았으면 진작에 얼마든지 뭐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발표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의석 한상현 의원. 확보를 예. 목표로 했다면 병립형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양당 체제를 구축하기
때문에 저희 같이 거대 야당은 더 낫죠. 당연히 거대 양당 입장에서는 네. 병립형 가는 게 오히려 더 좋다. 월등히 예. 낫죠. 그냥 낫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회라는 건 민의의 대변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예. 양당이 거의 독주 체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물론 연동제로 완벽한 연동제로 가면 좋겠지만은 사실 저희 정권도 아니고 또 대변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그대로 준연동제로 가는 거라고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전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거 그냥 좀 쉽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 국민의힘은 이제 반면에 민주당은 완벽하게 정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병립형 돌아간다 이렇게 못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 준연동제를 제안하면은 국민의힘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실 저희가 병립형을 그러니까 국민의 그 어떤 그 뭐 실제 국민들의 그 반응 또 국민들의 지지 이런 걸 가지고 하면은 병립형이 맞지 않습니까? 다만 지금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예. 거대 야당이 결정을 하면은 그걸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계특위에서도 이제 더 이상 뭐 할 게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국민의힘도 내부적으로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창당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고 하고 민주당도 그러면 준위성정당 바로 준비 박차고 그것까지는 하겠네요. 아직 의미하지는 않고요. 예.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건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다양한 이제 야권에 계신 분들을 같이 통합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준 연동제이기 때문에 선거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기 그대로 때문에 가면 되니까요. 그대로 가면 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풍이다님께서 거짓말 좀 보태서 투표 용지가 제 키만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장신이신가 봅니다. 네. 투표 용지 때문에 나는 선거제 모르겠고 그대로 가고 말고 모르겠고 또 투표 용지 엄청 길겠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투표용지가 길어진 것만 보시지 마시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야 되는 것이 사실 의외지 않습니까? 다양한 계층도 들어와야 되고 다양한 지역군도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양당의 독주 체제만 가고 있었으니까 예. 확실하게 좋은 건 연동제겠지만은 그 발전 단계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예.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거제도 발전 이런 측면을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또 한 번 또 진일보해야 되는 과제를 안게 되는 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경남에서 이것도 궁금하네요. 준연동형 이대로 유지를 하면 뭐 경남에서 좀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갈 수도 있었던 것이고 또 다른 안이 나올 수도 있었던 것인데 일단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역별로 좀 이렇게 그 영남에는 국민의힘이 좀 세가 강하고 예. 또 호남 쪽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세가 좀 강하다면 사실 권역별 제도를 도입을 해도 예. 혹시나 이제 그 영남권에서도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를 낼 수가 있고 또 호남권에는 국민의힘 비례대표를 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채널이 생길 수 있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정치의 어떤 효율성 네네. 내지는 어떤 그 유연성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개선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정기풍 의원이었고요. 한성 의원 도와주신 이중 등록이나 금방 말씀하신 걸 거부한 거는 사실 네. 국민의힘 측이어서 네, 제가 할 말을 또 대신 대변해 그렇습니까? 주셔서 네. 아니 그러면 이제 그 제3지대도 특히나 좀 구축을 많이 해오고 있는 이번 총선 전 모습이었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글쎄요, 과연 네. 근데 비례로 들어오려면 일단 3%가 넘어야 됩니다. 3%를 넘어야 된다. 네, 근데 예. 그 3%를 넘을 그런 당들이 군소 정당들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래도 특히나 경남에서는 네, 그렇죠. 예. 경남은 완벽하게 양당 체제가 구축되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양한 분들이 다양하게 들어와서 정말 괜찮은 국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두 분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전반전 마무리 전까지는 시간이 이제 한 아이템 다룰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이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랜만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네. 이야기인데요. 그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그 일명 보통 별다방이라고 부릅니다. 예, 새로 시작하는 그 브랜드 있죠. 이 별다방과 경동시장의 상생 협약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별다방은 서민들이 오는 곳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 발언 속에 이제 한 맥락이 들어갔습니다. 서민들이 오는 곳 별다방 아니다. 이게 논란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실언을 실언이다. 네, 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 우려스러운 건 어떤 사고를 과연 하시는 분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아니, 그 국민의힘- 서민들이 예. 가는 곳 안 가는 곳이 무슨 딱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럼 저도 못 가겠네요. 저는 아까 갔다 와가지고 예. 성인- 성의를 듣겠습니다. 예. 부자신가 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 한 가지 예. 전체 맥락을 놓고 보면은 명확해집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 전통시장에 이런 별다방이 들어와 가지고 좀 안 맞지 않겠나. 그런데 하긴 이 대목이 좀 특이하긴 합니다. 그렇죠. 예, 예. 들어와 가지고 그 별다방에서 상생 협약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좋은 취지에 대한 설명하다가 그렇죠. 예. 어떤 품목이 한 품목씩 그 판매될 때마다 300원씩 적립을 해서 전통시장 상인회에 이렇게 상생 협약을 맺은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원뜻은 정말 조화롭지 않을 그런 곳에 예. 이 별다방이 들어와서 전통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 스타벅스는 어느 지역에 가든 그 지역의 명소가 될 만큼 요즘에 정말 잘 적응해서 만들어가고 있고요. 예, 오히려 별다방은 없는 곳이 없죠. 네, 예, 예. 병동시장에 또 맞춰서 가고 그 분위기나 문화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예.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님 무슨 의도로 말씀하신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기풍 의원님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예, 듣겠습니다. 경동시장에서 예. 새로운 이제 활력소가 된 그런 부분이다. 음. 그리고 상인회에서도 대환영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통시장도 모습을 달리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화면에 보인 모습은 그렇지가 않던데요. 정말 의구심이 들어서 여기하고 어울리나 이런 표정에 이런 제스처로 근데 말씀하시더라고요. 좋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햇살론 대출 받기 위한 서민 자격은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데 이 정도 소득으로 요즘 물가에서 매일 별다방 4,500원 커피 마실 수 있을까 하셨는데요. 요즘 근데 김밥이 한 5,000원 하긴 합니다. 예. 제가 예전에 그 연봉이 그 정도가 안 됐는데 별다방 열심히 잘 다녔는데 저는 네. 그럼 이런 뭐 착잡한 분위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그러니까 한상현 의원님이 다닐 정도면은요, 예. 예, 그런 뭐 큰 일이 아닙니다. 제가 다닐 정도로 괜찮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이 총선이 다가오다 보니까 정치인 말에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인들도 직접 뵙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는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논란을 우리가 좀 다루기에는 또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넣어가는 들어서 시간이네요. 예, 오늘 마무리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정기풍 도의원과 함께했고요. 더불어민주당 한성현 도의원과 함께했습니다.